네, 김전희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 전반에는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를 보시면요. 유일하게 상승불 켰습니다. 0.14% 소폭 상승했고요. 영국 FTSE 지수는 0.01%, 프랑스 까크 지수는 0.48% 내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가 어제 장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는 가장 크게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FOMC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FOMC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반에는 경계 심리가 짙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연준의 FOMC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3차례 하기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영국의 2월 CPI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4%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의 전망치인 3.5%를 하회했고요. 지난 1월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2분기 영국 물가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또 영국은행이 6월 첫 금리 인하에 개시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명품주의 급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르메스, LVMH, 버버리, 캐링 등 럭셔리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프랑스 명품 기업 캐링의 경우에는 아시아 쪽 매출 감소로 순이익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12% 급락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던 이 국제유가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시면요. 네, 국제유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21% 오르면서 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80달러 선 아래까지 80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했는데요. 1.31% 상승하면서 현재 22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내 잠잠하던 금 가격이 이제 오랜만에 뚜렷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후 3시경 FOMC 발표 이후에 뚜렷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부터 금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FOMC를 통해 금리를 동결하고 올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는 뉴스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9명 연준 의원들 중 10명이 올해 금리가 0.75%포인트, 즉 3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 점이 투자 심리를 고조시켰던 가운데 현재 채권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70.9%로 잡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 2월에 물가 지표가 갑자기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으며 단기적인 수치 변동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 저감의 노력은 여전히 좋은 진전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조정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에 대해 미국 경제가 강하고 탄력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금리 인하 시기를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의 약화가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73%, 달러 인덱스는 0.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이른바 킹 달러화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미국 증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럿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달러는 미국 주가 상승의 필수적이었다면서 달러화가 이제 장기 약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2년의 경우에는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증시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였다면서 지속적인 달러 약세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완고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시나리오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달러의 정권 교체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최근 몇 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기조전환을 지적했고 이와 함께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탈달러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달러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 역시 일본과 함께 달러 패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가 인공지능 AI에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구성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PIF 대표들이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자본 기업 투자자들과 수주 동안 제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AI 투자 계획을 통해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로도 강국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AI 부분 세계 최대 투자국이 된다고 붙였습니다. 지난 1971년에 처음 창설된 PIF는 현재 약 9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4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벤처 자본 기업들이 보통 조달하는 액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막대한 규모이며 세계 스타트업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소프트뱅크 다음으로 큰 것으로 이번 AI 사업에는 반도체 제조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기업을 직접 창업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주당 22달러에 상장된 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멕시칸 푸드 레스토랑인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이 5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며 오늘 3.8%가 상승해 2,89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만일 주주들이 이번 분할을 승인한다면 6월 18일 기준으로 주주들은 보유 주식 한 주당 49주를 추가로 받게 되며 6월 25일 시장 마감 후 배포되며 분할 주식은 6월 26일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회사 측은 주식 분할로 직원과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년 이상 근무한 레스토랑의 총 지배인과 종업원들에게 일회성으로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치포틀레는 S&P 500 지수에서 2022년 말 이후로 주식을 분할한 네 번째 회사이며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을 분할한 회사는 총 24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협회 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39만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컨퍼런스 보드의 2월 경기 선행지수, S&P 글로벌의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나이키를 시작으로 페덱스, 위너베고,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 엑센추어, 다든 레스토랑, 팩트셋, 슈 카니발, 디자이너 브랜드,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AAR 코프, 워딩턴 스틸, 그리고 타이탄 머시너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에 환호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종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28% 오르며 269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 갭상승하며 2680선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탄력을 점점 강화해 나가면서 결국 2690선에 안착했고요. 2700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0.05% 하락하면서 89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연이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 탄력을 빠르게 이뤄나가면서 890선을 겨우 사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내내 890선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1.18% 뚜렷한 강세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네, 어제장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쪽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8,53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은 5,866억 원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1조 4천억 원가량 대거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413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큰 폭의 사들이는 모습은 없었지만 5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68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장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질주로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잭슨원 CEO가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다. 이제 기대가 크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 램을 HBM으로 전격 교체할 건데 이렇게 될 거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업사이드 사이클이 엄청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또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도 함께 있었죠. 이때 이제 AI 신사업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왔고 또 반도체 쪽의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연내 배당금을 9조 8천억 원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장 종가는 5.63% 오른 76,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자와 엮인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어제 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엑시콘은 16.92% 올랐습니다. 이렇게 엑시콘 37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CXL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괜찮았습니다. PSK홀딩스, 워트 각각 11% 강세 보였고요. TFP는 10.51% 상승하면서 종가는 43,100원이었습니다. 네, 간밤 추가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삼성전자가 GTC 2024에서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장 CXL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미국이 이제 인텔의 보조금 86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2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TSMC 관련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데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이고요. 또 미국이 이제 중국 화웨이와 연관된 반도체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장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강했는데요. 일본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치사율 30%의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폐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감염병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좀 발견이 됐지만 올 들어 378건이 발견이 되면서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제약품, 경남제약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약품의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부터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경남제약은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외에도 광동제약,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각각 8%, 1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폐렴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본 독성 쇼크 증후군의 우려감으로 이렇게 폐렴 쪽 외에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네, 바로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젠텍은 29.93% 오르면서 7,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도 이제 진시스템,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들도 각각 20%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는 10%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소마젠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유전체 분석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무려 280억 원 수주 규모라고 하고요. 이번에 미중 갈등 생물보안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폐렴 진단키트 쪽으로 무더기 상한가가 속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짚어드렸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